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세포치료제, 신물질의약품, 신물질 등의 복합제제 의약품이 생산 금액에 관계없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 신청서 파일을 편집하려면 한글 워드 프로세서 같은 유료 프로그램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편하게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으로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약 3만 가구가 평균 5만 4천 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뉴스 김수민입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세포치료제, 신물질의약품, 신물질 등의 복합제제 의약품이 생산 금액에 관계없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희귀의약품은 생산 금액 기준, 연간 총 생산 실적이 15억 이하인 경우에만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기존 대체 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델라마니 등 9개 성분을 신규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치료 방법이 없어 고통받는 희귀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 신청서 파일을 편집하려면 한글 워드 프로세서 같은 유료 프로그램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편하게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민원실에 많이 제출하는 민원 신청서와 공직에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가 작성하는 개방형 직위 응시원서에 대해 HWP 파일과 함께 개방형 문서 서식 파일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간 방문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전입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부터 ODF 파일을 제공하고 있고 향후 제공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기구나 기업 등에서 근무하다가 개방형 직위에 응시하는 지원자 중 HWP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로 인한 문제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민원인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민원을 찾아 HWP 파일과 ODF 파일 중 원하는 형태로 민원 신청서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ODF 파일을 편집하려면 오픈오피스나 리브레오피스 같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는데 네이버,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누구든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물론 맥OS, 리눅스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국민 의견을 들어 ODF로 개발할 민원 서식의 순서를 정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에 방문 민원이 많은 민원 목록을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선택한 서식으로부터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창조정부 조직실장은 민원 신청서 등을 국민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 3대 전략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모두 찾아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기관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세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험 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평가 안목, 평가 방법과 기준, 숙련도 평가 방법과 기준,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평가 방법과 기준 등입니다.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 시험 및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한 시험 검사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 항목과 평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험 검사 과정,
결과 도출 과정 등의 전문성을 평가합니다. 지정된 시험 검사 기관이 시험 검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숙련도 평가와 품질 관리 기준 평가의 방법과 평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특히 시험 검사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품질 관리 기준과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표를 마련해 시험 검사 품질 관리 기준의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험 검사 기관의 검사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험 검사 기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으로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약 3만 가구가 평균 5만 4천 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게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익을 매월 30일에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당초 10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지연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개편 제도 시행이 늦어질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 등 주거비 부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이미 주거급여 개편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약 900억 원의 예상 집행도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시범사업 수혜 가구는 시범사업 기간에 추가 급여를 지급받다가 10월부터는 다시 기존 급여만 지급받기 때문에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시행 전까지 주거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월 시행을 위해 주거급여법 등 법 제도 마련, 주택조사,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본 사업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경우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기차역사 내 편의점에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상품의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코레일 유통본사는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인증식을 갖고 전국 기차역사 내 340여 개의 스토리웨이 매장에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은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 상품 정보를 대한상해 전자상품 정보 사이트 코리안넷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돼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식약처가 특정 브랜드의 과자에 멜라닌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대한상해에 알리면 대한상해가 실시간으로 코레일 유통에 멜라닌 과자의 바코드 정보를 알려 해당 상품이 스토리웨이 매장 계산대에서 팔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코레일 유통은 하루 유동인구 30만 명이 넘는 서울역을 비롯해 일평균 47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철도 승객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상해 유통물류진흥원 원장은 기차역에서의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여행의 추억을 선물한다며 철도 이용객들의 식품 안전을 책임질 이번 시스템 구축이 때마침 추석을 앞두고 1,000만 명이 넘는 귀성객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상해는 2009년 5월부터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왔으며 3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4만 3천여 개 매장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제 행사에 대비해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식품 제조 가공업소 및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영업주 35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 위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 관광객들과 각국 선수단을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교육은 식중독과 식품 안전이라는 주제로 환경위생관리 등 현장에서 실천하기 쉽도록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이 식품기업의 최대 관심사이나 해마다 성분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 요소 발생 원인을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김치 제조업, 도시락 제조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중독이 물이나 공기 또는 사람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생산과 관련된 시설 설비, 제품 생산 과정, 작업자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개인 위생까지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인천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구축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가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내외 방문객들과 각국 선수단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안전을 재점검하고 제조 유통 부문의 철저한 관리로 건강한 도시 인천, 식품 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권 퇴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분야 특화 교육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금융권 퇴직자 200명을 연령에 관계없이 선발해 사회적 경제기업 설립 과정과 시니어 금융 전문가 과정 2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각 과정당 100명씩 2개월간 총 300시간의 집중적인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개인별 식대 및 교통비도 지급합니다. 본 교육은 금융권 퇴직자들이 전문적인 경력과 지식을 활용해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하고 금융 전문가로서의 제2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합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 설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시니어 금융 전문가로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 또는 전문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므로 참가를 희망하는 금융권 퇴직자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참가 신청은 고령사회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공개한 북한 지도가 민간 협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용 지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북한 전 지역의 지도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4년 8월 29일부터 일반에게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3월 일반에게 공개했던 북한 지도 데이터에 인터넷 지도를 적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북한의 행정구역 및 지명, 주요 산의 위치, 건물, 철도 등의 시설물 위치 정보가 상세히 드러나며 주요 도로는 물론 명과 리 사이의 도로 정보까지 위성지도와 전자지도 형태로 PC, 모바일 웹, 앱으로 공개됩니다. 사용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2007년에서 2009년에 제작한 1대 5만 및 1대 2만 5천의 축척으로 그간 대북 관련 국가기관에만 제공되던 자료를 올해 일반에 공개하면서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했습니다. 원본 자료가 필요한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구매할 수도 있으며 자료는 지형도, 위성지도, 수치지도, 북한지도집 등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민간협업을 통해 북한지도 데이터 사용이 한층 편리해졌으며 민간기업의 대북경제 협력과 통일 연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10년간 9월에 발생한 재난 상황을 분석한 결과 태풍, 호우, 벌쏘임, 뱃물림, 예초기 안전사고 및 해양사고가 많았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간 9월에 발생한 자연재난은 14건으로 인명피해 32명, 재난피해 9,176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9월은 추석 명절과 함께 야외 활동이 빈번해지는 계절로 벌초 성묘객, 등산객들의 안전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3년간 벌쏘임과 뱃물림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연평균 1만 3,620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가 8, 9월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8월까지 벌 퇴치 및 벌집 제거와 관련한 119 신고 건수가 64,718건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원인이 고온다습한 기후 여건과
도시공원 증가 같은 환경 변화로 벌 번식이 왕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9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을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자연재난과 안전사고 및 해양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국민 스스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앤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앤포커스 김수민입니다. 최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의 안전교육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세이프앤포커스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는 어린이 안전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아이들과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 시민 네트워크와 연합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잘 받고 또 유치원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좋은 교육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좀 더 좋은 사회로 시작되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원장님들과 또 교사들이 연합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회가 발전하면서 부부가 모두 일터에 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유아원 등에 위탁하게 되는데요. 집안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위탁한 기관에서 보다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유치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 생활안전 OK는 6개 분야로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소방안전, 물놀이 안전 등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분야를 저희가 나누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세이프앤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란 넓게는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등 모든 교통기관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뜻합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중 99% 이상이 자동차로 인한 도로교통사고가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교통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과 더불어 교통의 3대 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심각한 교통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대부분은 과속과 졸음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이나 중상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증상을 보면 0.05% 이상에선 판단력과 균형 감각이 손상되고 0.1% 이상이 되면 방향 감각과 공간 및 균형 능력을 상실하게 돼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선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사전에 술 약속이 있는 경우 차를 두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합니다. 차를 두고 가는 것은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는 지름길입니다.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술자리가 마련됐을 때는 일행에게 운전을 해야 하므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하게 주지시킵니다. 너무하네 진짜. 또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자 할 때는 비음주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깁니다. 단골 술집이라면 주인에게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약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에는 운전을 포기하고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합니다. 부득이 차를 가져가야 할 때는 운전을 포기하고 비음주자에게 운전을 부탁합니다. 비음주자가 없을 땐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개가 짙은 곳을 운행할 때는 보이는 거리가 짧아져 시계가 극히 나빠지기 때문에 감속 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브길이나 구부러진 길에선 경음기를 울려서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안개등이나 전조등을 켜서 전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짙게 끼었을 때에는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렵습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앞차를 기준 삼아 달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빗길 운전을 할 때는 보행자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점 옆이나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속도를 낮춰서 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하고 낮에도 어두울 때에는 전조등을 켜서 보행자나 상대편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아스팔트 표면은 흙먼지가 묻어 있어 더욱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워 정지거리가 길어집니다.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 이상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급출발, 급핸들 조작, 급브레이크 조작은 빗길 주행 시 미끄러짐과 전복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눠 밟는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노면 레일이나 공사 현장 철판, 맨홀 뚜껑 위는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 그 위를 통과해야 할 때는 사전에 속도를 낮추어 천천히 통과하고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물이 깊게 고인 곳을 지날 경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속으로 정지하지 말고 통과한 다음 제동장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상태가 나쁘다면 제동장치 페달을 여러 번 밟아 제동장치 슈의 라이닝을 말려야 합니다. 빗길 고속주행 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수상스키를 타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수막 현상이라 합니다. 보통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에서 발생하는데 타이어가 마모되었을 때는 그보다 느린 속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막 현상을 막기 위해선 저속 운전을 하거나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게 하고 절대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길이나 빙판길을 통행할 때에는 미리 눈길용 타이어를 끼우거나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야 합니다. 차가 방향을 잃고 앞이나 옆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급출발, 급제동, 급핸들 조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능하면 앞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는 저속 기어로 변속하고 중간에 다시 변속하거나 멈춤 없이 올라야 합니다. 눈길에선 반드시 감속 서행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합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불빛의 노면 반사가 밝다는 느낌이 들면 경계심을 가지고
그 지점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장거리 야간 운전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운전 계획을 세우고 운행에 나서야 합니다. 밤에는 운전자의 속도감과 원근감이 둔해집니다. 중앙선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주행합니다. 도로의 상태나 차로 등을 확인하면서 주행하고 밤에는 신경이 피로해져 졸음이 오기 쉬운데 이땐 곧바로 운전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로 운전을 합니다. 시야가 나쁜 교차로에 진입할 때나 커브길을 돌 때에는 전조등을 아래 위로 번갈아 비추어 자기 차가 접근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앞차를 따라 주행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음기를 사용하거나 전조등을 아래로 비추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게 안전합니다. 밤에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낮보다 위험하므로 느린 속도로 통과합니다. 룸미러는 뒷차의 전조등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각도로 조절해야 눈의 피로를 덜 수 있습니다. 또 미리 전조등과 차폭등을 켜서 타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신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주택가나 상가의 이면도로에서는 항상 위험을 예상하면서 속도를 낮추고 마음의 준비를 한 채 운전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나 보행자 등 위험 대상물을 발견했을 때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뜻밖의 장소에서 차 앞으로 뛰어드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온도가 높을 때에는 베이퍼룩이라는 제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긴 내리막길 등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 브레이크의 드럼과 라이닝이 과열돼 제동장치 오일에 기포가 생기면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또 고속으로 내리막 경사로를 운행할 때 나타나는 페이드 현상은 짧은 시간 안에 브레이크 페달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제동장치 라이닝이 가열돼 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인데요. 이런 제동력 저하 현상은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게 돼 참혹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동장치 이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긴 내리막길을 운행할 때 풋브레이크보다는 저단 기어를 유지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주행 시 나타나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공기압이 부족한 타이어가 고속 회전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물결처럼 부풀어 오르고 주름이 잡히다 순식간에 파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수록 발생하기 쉬우므로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이상 높여야 안전합니다. 교차로에서는 목적지 방향의 차로를 사전에 확보한 뒤 신호주기를 예측하면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통과합니다.
녹색 신호 뒤에 황색 신호는 적색 신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차는 정지선이나 건널목 앞에 정지해야 하고 다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통과합니다. 비록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 정체 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 사고의 예방을 막기 위해선 신호 변경 시기의 가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신호가 바뀔 것인지 아닌지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이에 대비합니다.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거나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선 통행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통행 우선권이 있는 소방차나 응급차 같은 긴급자동차입니다. 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고 진입 정도와 도로 폭이 비슷할 땐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우선이니 통행 시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시 정지 또는 양보 표지가 없는 쪽에서 진입한 차량도 우선권을 갖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에는 건널목 앞이나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횡단시설물이 없는 교차로 또는 부근의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도 방해해선 안 됩니다.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일시 정지합니다. 또 육교 밑이나 지하차도 위 도로는 아이들이나 장애인이 횡단할 수 있으므로 방심하거나 과속은 절대 금물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교통사고. 안전운전만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닥놀이의 대부 이온문 씨. 그가 새까만 청춘으로 사는 비결은? 아이고 이뻐라. 앞에는 하이디, 뒤태는 피너스, 둥둥 아비스. 원시고 천시고 지화다 좋다 감추리. 새치 감추리, 나이 감추리. 쓱 지나면 싹 다 사라지는 흰머리. 3초 단편 블랙 코팅 감추리 후. 외출 전 이런 흰머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톡톡 눌러 쓱쓱 바르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흰머리. 샴푸도
드라이도 할 필요 없이 바로 외출. 편리한 붓타입이라 속부터 올라오는 새하얀 뿌리도 쉽고 빠르게. 아니 이게 누구야? 몇 시간 염색한 것보다 훨씬 낫네. 전체 염색 부담되는 한두 가닥 세치도 간단하게 블랙 커팅. 한 번에 붓터치로 흰머리 아웃, 세치 아웃. 새치 있는 부분만 쏙쏙 골라서 해도 되고. 와, 이렇게 편리하게 잘 되는 건 처음 봐요. 감으면 홀랑 씻겨 나가냐고요? 천만에요. 쓱쓱 발라 잘 마르고 나면 샴푸로 박박 문질러 뜨거운 물에 감아도 색이 까무잡잡 남아있어 자주 바를 필요 없고, 바르면 바를수록 선명한 착색. 뭉치고 묻어나는 새치 커버제는 가라. 마구마구 만져도 묻어나지 않고 물에 강해 비와 땀에도 오케이. 잠깐 마르고만 나면 빗질도 스타일도 마음대로. 내 머리색인 듯 자연스러운 발색, 마른 티 안 나는 자연스러운 머릿결, 멋스러운 동안 연출까지. 나한 신선 보여? 신살이요? 아이, 청각 같으세요. 선화제, 암모니아 등 작은 성분은 없고 독한 냄새 대신 과일 향이 향긋하게. 검은 콩, 검은 깨 등 블랙푸드 추출물, 하수어, 천궁, 인삼 추출물 등 자연 성분으로 기분 좋게. 모발 손상 걱정 없이 두피 건강까지 오케이. 군데군데 새치가 고민인 40대 쪽집게로 뽑지 말고 감추리. 이마, 귀 밑 본격적으로 흰머리가 시작되는 50대 새치만 쏙쏙 골라 까맣게. 일주일이면 새로 돋는 흰머리가 고민인 60, 70대도 귀찮고 독한 염색 대신 감추리. 가방에 쏙, 언제 어디서나 흰머리가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커버. 외출 전 3초. 급한 약속 전 3초. 3초면 끝나니까 시간 절약, 거기다 비용 절약까지. 한 통에 6개월 사용 가능한 감추리 붓. 본품 6개월분에 리필 6개월분, 또 6개월분, 또 6개월분. 자그마치 2년 동안 흰머리 새치 걱정 끝. 이 모듈 다 드리고도 가격이 39,800원. 정말 저렴하죠? 흑색, 자연갈색 색깔만 선택하셔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8살 어린 아내와 사는 능력의 이 남자. 어린 아내랑 사느라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흰머리라도 보일 양이면 늙은 남편 소리 들을까봐 아이고 헛날 염색하느라. 아니 근데 그놈의 염색은 왜 그렇게 번거로운겨? 어? 어머머, 자기가 하나? 내가 다 해주는데. 아휴, 나는 더 힘들어요. 선생님 염색해드려야죠. 저 해야죠. 흰머리가 무슨 풀도 아니고 왜 그렇게 빨리 올라오는지. 새치 감추리, 나이 감추리. 이제 감추리 붓으로 해결하세요. 염색약 매치 1라운드 준비물. 흠이, 아이 세상에 뭐가 이렇게 많노? 감추리는 일체형 본체 하나면 끝. 샤프 연필처럼 톡톡 눌러 모발결을 따라 쓱쓱 바르면 싹 다 사라지는 흰머리. 편리한 붓타입이라 속부터 올라오는 새하얀 뿌리도 쉽고 빠르게. 군데군데 세치도 간단하게. 이마, 귀 밑 등 헤어라인도 원하는 부위만 섬세하게. 준비물도 필요 없고 한 번에 쓱 잘 말리니까 감추리 쓱. 염색약 매치 2라운드 시간. 기다리고 감고 말리고 으악! 지친다고요? 감추리는 3초면 바르고 건져도 그 자리에서 끝. 샴푸도 드라이도 필요 없이 바로 외출. 감으면 홀랑 씻겨 나가냐고요? 천만에요. 쓱쓱 발라 잘 마르고 나면 샴푸로 박박 문질러 뜨거운 물에 감아도 색이 까무잡잡 남아있어 자주 바를 필요 없고, 바르면 바를수록 선명한 착색. 염색하려고 한나절씩 시간 안 뺏겨도 되고. 감추리 승! 염색약 매치 3라운드 세용감. 뭉치고 묻어나는 새치 커버제는 가라. 마구마구 만져도 묻어나지 않고 물에 강해 비와 땀에도 오케이.
잠깐 마르고만 나면 빗질도 스타일도 마음대로 내 머리색이든 자연스러운 발색, 다른 티 안 나는 자연스러운 머릿결, 멋스러운 동안 연출까지. 으악! 냄새, 모발 손상까지. 감초리는 선화제, 암모니아 등 자극 성분은 없고 독한 냄새 대신 과일 향이 향긋하게. 검은 콩, 검은 깨 등 블랙푸드 추출물, 하수오, 천궁, 인삼 추출물 등 자연 성분으로 기분 좋게. 모발 손상 걱정 없이 두피 건강까지 오케이. 화장 다 했는데 흰머리가 삐죽하고 나오면은 정말 짜증나요. 그럴 때 감추리가 바로바로 감춰주니까 정말 요긴해요. 만날 마누라한테 염색해달라고 하기도 눈치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추리가 있어서 혼자 흰머리 해결 다 합니다. 군데군데 새치가 고민인 40대. 쪽집게로 뽑지 말고 감추리. 이마, 귀밑, 본격적으로 흰머리가 시작되는 50대. 새치만 쏙쏙 골라 까맣게. 일주일이면 새로 돋는 흰머리가 고민인 60, 70대도 귀찮고 독한 염색 대신 감추리. 가방에 쏙, 언제 어디서나 흰머리가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커버. 우리 선생님 나이 감추리 나의 하비스 새치 감추리 좋다. 3초면 끝나니까 시간 절약, 거기다 비용 절약까지. 한 통에 6개월 사용 가능한 감추리 붓. 본품 6개월분에 리필 6개월분, 또 6개월분, 또 6개월분. 자그마치 2년 동안 흰머리 세치 걱정 끝. 이 모듈 다 드리고도 가격이 39,800원. 정말 저렴하죠? 흑색, 자연갈색 색깔만 선택하셔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새치 감추리, 나이 감추리, 간편 블랙코팅 감추리 붓.